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를 맞으면서 자연 환경의 중요성 여러 번 강조되고 있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특별시로 거듭나고 있는 무주군인데요. 파워 인터뷰 무주군 황인홍 군수 만나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어떻게 좀 시작하고 계신가요? 다들 어렵지만은 그래도 무주는 좀 잘 살아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표정이 밝으셔서 아주 보기가 좋은데요. 올해 군전 방향 무실 역행을 내세우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건가요? 예, 2025년도는 우리 무주 군정을 좀 참되고 실속 있게 좀 펼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의지를 담고 이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꼭 이끌어내서 한번 가보자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그래서 좀 올해 좀 역동적인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 얼마 전에는 무주가 이 세계관광청 주관 공모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 후보로 선정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국내 후보지 중 한 군데 무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우수 최우수 이제 마을 공모는 진짜 세계 각지에서 숨겨진 관광지를 발굴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광의 지역 발전을 이제 우리가 모험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마을을 잘 발굴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무주군이 발표 심사에서 자연과 우리 또 전통 문화, 관광 자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딧불이와 또 반딧불 축제, 또 이제 산골 영화제를 대표하는 친환경, 우리가 생태 문화 휴양의 이제 중심지이자 이제 무주가 대한민국의 국토의 중심에를 강조해서 호평을 좀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 세계관광청에서 최종 심사 도전에 하는 만큼 우리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이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주군은 전북특별법에 따라서 이 산악 관광지구로 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무주 향로산 일대가 깨끗한 환경과 입지가 우리 파급 효과 등으로 해서 많이 호평을 받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로 이제 선도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전북 특별법 시행으로 개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도 이제 완화도 되고 또 친환경 산악관광 개발이 이제 가능한 것은 현실이죠. 그래서 그동안 숙박과 이제 체험만 정도로만 이제 인식했던 향로산이 이제는 숲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터전으로 변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복지지구 등으로 연계한 우리 체류형 산악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을 해서 전망과 문화를 펼치는 우리 숲속의 모험터, 또 이제 그리고 물빛과 걸음터를 같이 구상을 하고, 특히 숲속의 모험터에서는 2030 세대가 좋아할 만큼 사이버장과 또 짚라인도 같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무주군은 산림 면적이 8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연특별시 무주의 대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향로산 일대 좀 다양한 변화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무주를 가려면 좀 어느 곳에서도 찾아오기가 쉬워야 할 텐데요. 이 국토부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여기에 좀 무주도 포함이 돼 있는지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무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중앙이거든요. 한 중앙인데, 지금 이제 무주 전주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이 영원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는 역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전북자치도에서 우리가 2036 하계올림픽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실질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육상이 다 경기가 국경기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주에서 태국가 가려면 1시간대에 갈 수 있는 것은 이 고속도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2021년도 국가도로망이 우리가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무주 성중앙 고속도로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대구 성중앙은 중점적인 사업이 선정이 돼서 바로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전주 무주관이 반영되는 사항을 확실히 좀 짚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행정력을 모으고 계신 상황인데 긴밀히 협조가 돼서 전주와 무주, 간선 구간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속도로 건설처럼 반기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반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 사업이 하나 있으시죠. 바로 송전선로 설치 네. 문제인데요. 네. 군에서 대응 계획 세우고 있으시다고요. 송전선로 머리가 아프죠. 송전선로 머리 아픈데 송전선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범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제 송전선로가 신장수에서 우리 이제 영동을 무주를 거쳐서 이제 영동으로 가는 선인데 이것은 어차피 선정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 우리 국민들이 저지 투쟁할 준비도 돼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송전선로를 국가가 이렇게 했는데 네. 국가가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송전선로 문제는 확실하게 좀 짚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송전선로 문제는 좀 우리 잘 짚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무주하면 랜드마크, 태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태권도원에서 또 각종 행사들이 치러지는데 얼마 전에는 이 하계올림픽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실사단이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리 지역 주민의 지도가 또 시설 인프라의 적절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현장에는 우리 학생들 태권도 시범단도 같이 나오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도 한 800명 이상 같이 일에 참여해가지고 유치 열기를 확실히 돋아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가 브리핑에서도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 유일하게 올림픽 정식 종목의 태권도 본향이라는 점도 확실하게 강조해서 우리 태권도의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이라는 것도 확실히 내세워주고 또 2036년 하계올림픽은 더 특별한 대회로 우리가 만들 거라는 강조도 했고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무주 이제 WTF 이제 우리가 세계 선수권대회도 이제 했고 또 우리가 태권도 문화엑스포도 계속 하면서 하고 우리 각종 세계 대회를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태권도를 통한 이 지역 경제 기여 효과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태권도가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있지만은 이제 한국 이제 체육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한국관광 분석을 자료 내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효과는 국내 대회는 1인당 5만 9천 원 정도만 예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국제 대회는 한 17만 2천 원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 태권도원에서는 태권도원의 대회는 한 18억 원 이상이 우리 세계도 문화엑스포는 15억 6천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수치상의 효과뿐이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로 우리가 파급력을 보시면 되는데 무주 태권도 성지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얻는 도시 브랜드 또 우리가 이제 가치랄지 관광객 유입 또 대회나 유치 훈련 이런 것이 같이 지역 경제를 같이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선순환 효과를 하는 것을 기대가 되고 올해도 우리 태권도 이제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를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외 8개 대회 개최가 지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효과를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개 대회가 개최 예정. 이 모두 무주에서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좀 열기가 뜨거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태권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사업들 동시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태권 마을, 네. 태권 사관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네. 현재 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태권마을은 우리 태권도원 인근에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올해 이제 분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로 태권도인들이 여기에 살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만 다 되고 나면 올해는 분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객들은 물론이고 우리 참가자들도 성지순례 하듯이 들려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태권 시티의 무주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세계 213개국에 2억 명이 이상이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 프로그램도 제대로 엮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육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아직도 인식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 공약상인데도 좀 이래 허정부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올해 실시 설계 용역비를 넣어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올해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국회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집어넣어서 우리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태권도 고등학교는 이제 무주의 대표 브랜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성화한 고등학교는 이제 처음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풍고등학교가 이제 설정고등학교 통합을 하고 나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 서거석 교육감 공약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북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를 전환해서 2028년도 3월달에 개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정원은 학년당 40명씩에서 한 120명 정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 정원의 20%까지는 외국인도 유학생도 같이 편입해서 하고 기숙사, 태권도장, 훈련장, 체육관을 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교육장 또 교육장 이렇게 같이 풀어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태권도에 대해서 유망한 것이 태권도 고등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 유학생이 대거 유입되고 하면은 학교와 또 지역사회도 같이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하려고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태권도인의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또 양성에도 힘을 쓰시는 모습까지 네네.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태권도를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좀 남북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태권도는 남북 관계와 함께 수련하는 이제 무예인 만큼 남북으로 공동으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하자는 이치가 좀 맞을 것 같은데 북한이 2024년도 3월달에 먼저 유네스코에 등록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별도로 이제 등재 신청을 한 후에 공동 등재 합의를 위한 시도를 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우리 무주도 코리아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과 또 협약도 맺고 있고 미래카나마 힘을 보태고 있는 건 사실인데 세계 태권도 연맹 중심으로 해서 태권도 단체들이 똑같이 같이 움직여 준다면은 공동 등재는 반드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로 등재해서 우리 인류 문화 자산으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권도에도 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주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연특별시 무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주를 또 가장 빛나게 하는 것 중에는 역시 반딧불이 빠질 수 없겠죠. 네. 해마다 반딧불 축제도 개최하고 계시잖아요. 네. 올해 그 계획 나왔습니까? 예, 올해는 날씨와 이제 반딧불 출현 시기 등을 고려해서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게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개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속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네. 반딧불이의 생태 환경에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반딧불이의 출현이 늦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축제일도 조정을 하신 거고요. 이상기후 때문에 좀 많이 그렇죠. 네,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반딧불 축제 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무주군 입장에서는 반딧불이의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도 좀 나서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행정에서는 우리가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연구하는 우리 전담팀을 이제 구성해서 우리 반딧불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곳에서 반딧불이 연구와 또 인공도 사육을 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는 뭐 반디랜드나 반딧불 축제 때는 이제 사용하지만은 서울에 가면은 롯데월드에도 우리 반딧불이가 무주 반딧불이가 1년에 2번씩 한 2달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공 사육을 해서 갖다 넣어서 서울 사람들이 무주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반딧불 생태계 복원에도 주력하고 있고
또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이 세 곳인데 다발상지 지금 5곳을 비롯한 150곳에 달하는 우리가 반딧불 서식지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단체와도 우리 반딧불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서로 서식지 주변 가르등과 이제 소등을 하고 우리 친환경 농업 실천도 좀 잘 우리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속적인 우리 환경 정화와 또 보호 감시 활동에도 잘 해가지고 우리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선진국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딧불이 얘기까지 해봤고요. 기후 문제로 또 고민되는 건 농업입니다. 예. 무주는 천마나 사과 재배 많이 하시는데 이 기후 영향 비켜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이 지속되거나 이제 개화 시기가 좀 저온 우리가 극심한 이제 가뭄이나 홍수 등 이상 기온은 우리 병충해를 정상시키거나 또 결실 불량의 원인이 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경영비 증가와 생산량 감소로 이제 직결되고, 실제로 사과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발생한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사과가 착색이 좀 덜 되고 이제 수확 시기가 2주 정도 늦어지고 또 완숙이 좀 덜 돼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온 피해가 또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생산량이 한 30% 정도 이상이 감소돼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큰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제 최근 사례를 보면은 1회 이상 우리 이상 기온이 발생하는 추세인데,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비 체계를 좀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주면, 그래서 재보험도 좀 더 많이 가입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기후의 데이터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술도 활용하고 또 관수 시설도 좀 하고 또 방사팬도 좀 해서 우리 체해 등의 이제 시설과 병충해에 관한 품종을 지원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또 소비자라서 금사과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사과를 구하기도 먹기도 좀 힘든 요새 몇 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무주가 지역적인 강점을 살려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무주는 연평균 11.3도가 이제 한여름에도 평균 20도를 넘지 않는 지역이 이제 긴데, 우리 남부 지역에서는 대표 관광지가 우리 무주거든요, 고랭지가. 그래서 굉장히 큰 강점인데, 이를 기반해서 일업면 일특화 작목을 좀 육성해서 우리 연구위원회 또 전북대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적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숭아, 이제 무품 같은 경우는 옥수수, 이제 설천은 포도, 또 적상은 법분자, 또 안성은 천마, 부남 고구마 등으로 해서 대표 작목도 좀 늘려서 나가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목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농가 소득을 위해서 그래도 좀 대표 작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농가 소득 이제 대표 작목은 사과와 천마 또 여름 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 재배 면적은 이제 780헥타르에서 우리 호남에서 우리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제 사과 맛과 식감도 우수하고, 천마는 전국 생산량의 한 6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서 연간에 270톤 이상 이제 하거든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농업은 현실이고, 딸기는 해발 800m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여름 딸기는 참 희소성으로 인해서 진짜 국내 시장에서 수요가 아주 높고 인기가 좋은 품목 중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딸기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름 딸기 수출도 같이 해보려고. 네. 이렇게 좀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무주. 한편으로는 또 여기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무주는 올해 이제 우리 지역 내 300여 농가가 이제 법무부로부터 1,1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배정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사고도 그렇고 또 무단 이탈 부분도 그렇고 또 걱정되는 분야가 많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근로자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또 임금과 근로 시간에 대한 이제 공정한 대우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무주군에서는 근로자 초청 전에 이제 제공되는 숙소를 사전에 점검도 하고, 또 작업장과 거리는 적절한지, 또 이제 건축법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또 냉난방, 샤워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 확인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결자 설명회도 열어서 우리 출입국 관리법과 기준관리법을 준수하도록
또 안내도 해주고 있고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장소에 대한 이제 규정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또 교육도 잘하고 있고 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해서 인권 보호와 또 성범죄 예방 교육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나아가게 하는 거, 복지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올해 어떤 복지 정책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계층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이제 추진한 게 있어서 최상의 안전 복지망을 갖추는데 주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CCTV를 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을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안전보험도 이제 우리 무주군 전체를 다 들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자연재해지구 위험 개선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장애인 통합돌봄도 읍면따리로 다 이제 추진해서 하고 있고 또 LPG 배관망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이제 난방비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LPG 배관망으로 해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맞춤형 평생학습도 같이 해서 하면서 우리가 인재학성, 우리가 젊은 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또 이제 진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정성을 다 쏟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연령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금 신경을 쓰시고 계시느라 매우 바쁘실 것 같은데 특히나 또 주민들이 무주군립 요양병원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무주군립요양병원이 이제 건물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개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3월달에 개원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없는 것이 혈액투석실이 없습니다. 인공투석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요양병원을 하면서 요양병원을 만든 이제 사장님한테 원장님한테 우리가 인공투석실 좀 하자 그때 한다고 그래서 그 기계를 지금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 기계 수입하는 독일에서 들어오는데 수입이 늦어서 지금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초는 개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리치료실, 치매병동실 같이 일해 갈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어르신들을 노후에 잘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노성질환과 만성질환 환자들도 잘하고 또 공공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주군립요양병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군수님 지난해 민주당 복당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네. 6월 10일 날 했습니다. 네. 네. 혹시 삼선 출마의 결심 좀 굳히셨다고 저희가 좀 봐도 될까요? 삼선은 이제 하늘이 주는 겁니다. 삼선은 하늘이 주는 거라 저도 지금까지 뭐 제가 다시 삼선 출마한다는 얘기는 이제 아직 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열심히 해서 국민이 바라면 하는 것이다. 그렇지?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삼선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또 주민을 또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 아주 매진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끝으로 이 무주 군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도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계속 도전할 계획입니다.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의 힘찬 걸음을 응원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각기 다른 무주의 매력 속에서 한번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주로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둡고 캄캄한 밤, 반딧불이의 불빛 하나만 있다면 길을 잃지 않을 텐데요.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군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복지 정책과 민생 경제 지원들이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